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예상 못했던 현상. 제가 방송에서 벌써 한 달쯤 됐을 거래요. 조국 신당, 그때는 조국 신당이라고 불렸죠.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배분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3%를 넘어야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서 나오니까 작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넘는 거야 3%는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의 조국 혁신당 돌풍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3% 넘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여하튼 누구도 예상 못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을 한 게 뭐 저는 하나의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총선이다 이건. 대관식, 조국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세레모니다 이런 얘기죠. 야권 주자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사실은 호남에서는 이미 조국 혁신당 1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가 각광을 받는 거는 이제 야권 재편,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야권 재편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주도권을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맞는 건가? 뭐 요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각종 패널로 이제 나온 사람들 보면 이제 제목을 그야말로 이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뭐 특정 편을 들거나 편을 들어도 뭐 아주 지나치게 들거나 그러기 위해서 과장 왜곡 또는 가짜뉴스 이렇게 되겠죠.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의 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전망은 제가 많이 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전망이 맞으려면 앞에 현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망은 결국은 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기대가 섞여버리면 그냥 풍자나 이런 거에 그치는 거죠. 제대로 된 전망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번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른바 비법률적 명예회복 됐다고 주장하겠죠. 저도 됐다고 인정합니다. 비법률적 명예회복. 비례 2번이기 때문에 지금 10%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 20%도 넘는 이런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6번, 7번까지는 안정권일 거고, 나중에 조금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10번 내지는 10번 뒷번호까지도 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5월 30일이 되면 국회의원이 된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10석 정도 안팎의 이제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이재명과 조국의 경쟁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럴 경우에 조국 혁신당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미, 이런 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걸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은 안 따라와도 그만이고,
따라와서 그냥 같은 편 이렇게 해서 울타리 정도가 돼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안 됐을 때 이때 조국혁신당은 우위력을 크게 발휘하거든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비토 놔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뜻이 관철이 안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조국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안 되기를 속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조국 혁신당 빼고서도 단독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막말 실언 이런 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편을 들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조금 더 반윤으로 끌고 가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뭐 대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엄경영 소장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뭔가 이제 유일한 대학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런 분석도 뭐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제가 왜 조국 대관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느냐, 법률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측면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선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그 다음에 입시 비리 건으로 2심에서 지난 2월 8일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만 남았죠? 자, 대법원은 원래대로 하면 644,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이렇게 돼 있죠? 2월 8일이면 4개월이면 그건 뭐 꼭 지키는 건 아닙니다, 판사들이. 그러나 그걸 지켰을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4개월이면 6월 8일입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일주일 내에 4개월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꼭 4개월 다 채워서 대법원 확정 판결하라는 법 없거든요. 5월 중순에 해도 됩니다. 5월 중순에 하면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 단 하루도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관의 그 왕관을 준비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그러면 이번 총선까지는 혹시 대관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뻔히 예상되는 총선 뒤의 한두 달 그것까지를 감안해 본다면 대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자,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견해, 그 다음에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하든 막을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거죠. 사법부가 피고인한테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휘둘려서 이리저리 뭐 다 총선 뒤로 저 재판 2건 연기했죠? 의중교사, 그 다음에 선거법, 그리고서 지금 대장동 재판만 총선 전에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2027년 3월까지 1심이 안 끝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 재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5월 30일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이런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심판하세요라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심판해서 확정해서 또다시 대법원으로 오고, 이것도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법조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1심, 2심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률적 판단에. 그러니까 그거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그냥 조국 대표의 3심 그냥 기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고 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러면 뭐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 시간 뭐 좀 주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결국 감옥에 갈 텐데 2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당분간은 조국에 대한 추모 지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모 지지. 그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 조국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국을 지지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추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추모. 그게 있을 거다. 그래서 한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장래 정치 지도자 뭐 지지 뭐 이런 거를 넘어설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고, 그 사법 리스크 중에서 조국이 먼저 사법 리스크의 칼날을 맞았으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을 저울질해보면 조국이 훨씬 투사처럼 보이겠죠. 이게 그 조국 지지층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장 그 전위부대 역할을 조국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거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국 대표의 감옥행, 제가 말씀드렸죠? 5월 중순도 가능하고 6월도 가능하고 늦는다고 하면 뭐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그 판단을 했습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렇게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마 감옥에 가서 당분간은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지휘할 겁니다. 옥중지휘죠. 옥중지휘. 그러면서 뭐 대권 주자? 반열에는 오르겠죠. 왜냐하면 법률적인 걸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또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조국혁신당 지지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징역 2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감옥에 가면 2년 뒤에 이제 만기 출소를 합니다. 뭐 중간에 뭐 형집행정지 뭐 이런 거로 나올 가능성, 뭐 가석방 뭐 이런 거로 나올 가능성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징역 2년.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국 대표는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법정 구속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 8일에 2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법정 구속을 했어야 하는데 판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판사의 재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꼬박 살아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2년간 살고 나오면 2024년이니까 2026년 중반이 되죠. 그러면 2027년 3월이 대선입니다. 그럼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형이 실효가 돼야 된다는, 실효, 효력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건은 실효가 되고 나서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5년이면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 대선에는 당연히 못 나오겠죠. 그런데 무슨 대권 주자입니까? 자,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의석 10석 안팎의 정당을 지휘하는 대표다라는 것 때문에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이 과연 그러면 조국 대표를 봐줄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판결을 계속 늦추면서 활동을 하시라고 봐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조희 대법원이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이번에 총선에서 대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의미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법률적 의미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가 보기에 99%의 법조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이런 게 가능하죠.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까지 모든 재판을 다 지연시켜가면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조국 대표를 사면하는 거,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거기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까지 모든 재판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뭐 저는 상당한 기술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위증교사 같은 것도 그때까지 그럼 지연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법조인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시죠. 고맙습니다.